안녕하세요. 5월 13일 금요일 영상분인데요. 하루 지나서 오늘 14일 토요일에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촬영 마치고 편집을 하는데 중간쯤 돼서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화면은 멈춰져 있고 목소리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쓸 수 없는 영상이라서 오늘 아침에 컴퓨터 점검 받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불장이었습니다. 파란불 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장이었는데요. 정말 어제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로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2600선 다시 안착했고요. 코스닥은 853.0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도 2.34% 상승해서 345.7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양매수를 해주었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았죠.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장중에는 1290원까지 돌파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도 4.4원 내린 1284.2원으로 마감했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아주 핫했습니다. 나스닥이 3.82% 상승했고요. S&P 500도 2.39% 상승했고요. 다우지수 1.47% 상승했습니다. 이런 날 꼭 휴장이라니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요. 5월 13일 금요일 특징을 보면요. 현대차가 바이든 방한 때 9조 원의 전기차 공장에 대한 대미 투자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자동차주, 2차 전지주 강세였고요. 인텔의 DDR5 도입 본격화로 관련주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TLB, 아비코전자 모두 뜨거웠고요. 최근에 공부했던 TLB 요즘 DDR5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했다. HLB의 리보세라닙 간 항암 치료제의 글로벌 3상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는 뉴스로요. HLB 그룹주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갔고요. HLB 제약, HLB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받고 마감을 했는데요. HLB 글로벌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신정부 기대감과 바이든 언급의 바이오주들이 강세였고요. 대원제약이 북한의 코로나 백신 등 의약품 지원으로 인한 뉴스로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호실적에도 경쟁 심화로 수익성 후퇴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게임주가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정말 상극을 보였는데요. 넷마블은 1분기에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요. NC소프트는 반대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MSCI 지수에 편입했고 편출 종목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픽입니다. LG화학 반도체 후공정 포토레지스트 개발한다. 동진세미킴이랑 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DAF 필름, PCB용 CCL 등 반도체 소재 개발도 강화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로 장기적 성장 동력도 준비하고 있고요. 파트너사 통해 면역 항암제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이렇게 긴 하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승하는 듯 하지만 계속 박스권이고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작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며 실적은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따른 북미 투자 및 모멘텀 부각이 예상되고 있고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특수가스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22년 연간 매출액이 3,400억,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수준을 전망하고 있고요. SIC링 매출액이 예상치를 초과했다고 해요. 현재 도쿄 일렉트론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향후 신규 고객 유치 시에 내년 매출 120%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고성장도 지속될 전망이고요. 전극, 링 등 주요 제품군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규 증설에 따른 실적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나머티리얼즈 요즘 계속 좋았죠. 살짝 조정받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점, 고점 계속 상승하고 있죠. 얼마 전에 신고가도 기록했고요. 엑시콘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고요. DDR5 전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DDR5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아비코전자도 DDR5 이슈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TLB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메모리 테스터 시장 진입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조정이 있었고
오늘 DDR5 관련해서 이렇게 5%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SK가스 국내 1위 사업자 1분기 매출액은 2.37조 원, 영업이익은 1,0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 LNG 및 LPG 듀얼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번씩 강한 슈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특히나 요즘 에너지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공부해 두자고요. 광명전기,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제조 판매 업체라고 합니다. 수배 전반이라는 게 전기를 받아서 그 전기를 또 여러 곳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래요. 오늘 삼성향 이슈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72억 규모의 평택 물류센서 신축 공사를 수주했고요. 삼성전자 수배 전반 협력사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한수원의 고객사로 체코 원전 납품 이력도 있고요. 전력 인프라 업종으로 폭염 관련주에도 묶여 있습니다. 대북 송전 사업으로 남북 경협주에도 해당이 되고요. 끼가 많은 종목이고 겹 테마주라고 합니다. 여러 테마에 걸쳐 있어서 한 번씩 이슈가 될 때마다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보다는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출 1,371억 원, 영업이익 29억 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이렇게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이렇게 급등 급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쭉 올리고 빼고 쭉 올리고 계속 고점까지 갔다가 올리고 빼고를 계속 반복해요. 가시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트레이딩용으로 접근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전력난 문제 나올 때도 한 번씩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어제도 보세요. 이렇게 시초가의 16%로 상승해서 잠깐 상승하다가 쭉 밀어버리죠.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KTNG, 이보다 더 안전할 수 없는 선택지. 1분기 매출액 전년비 16.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비 6.3% 증가했습니다. 실적 성장과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고요.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KTNG는 목요일에도 공부했던 종목이죠. 차트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고유가 LNG 타이트 수에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도 목요일에 살펴봤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우상향 추세에 있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좋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계속 봐왔던 종목이에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는요. 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1분기 영업이익은 331억 원으로 전년비 56%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돋보였던 패션 성장률, 목표가 46,000원. NH투자증권에서는요. 2분기도 여전히 세다. 수입 브랜드 선호 현상은 예상 대비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분기 리뷰 피크아웃 우려 잠재우는 실적. 목표가 42,000원으로 상향했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요. 날개 돋친 듯 옷 팔린다.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 2분기는 더 좋다. 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확인. 1분기 매출액은 3,522억 원, 영업이익 331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패션 합산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요. 봄날이 온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목표가 5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역시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고요. 기관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위험 손해율 개선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이익 전망치 및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목표가 88,000원이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요. 차별화된 손해율 관리로 호실적 달성.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이렇게 상승이 있었다가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았네요. 목요일, 금요일 주가 흐름 회복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세 군데에서 나왔네요. 보험이익 개선으로 양호한 실적 기록, 하반기 실손갱신 물량을 기다리며 목표가 41,000원으로 상향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이익 개선에 따른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 22년 당기순이익이요 1,512억 원으로 전년비 19.6%, 전분기 198.4%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요. 손해율과 사업비율 모두 기대보다 양호하다. 목표 주가 39,000원으로 상향했고요.
현대해상도 최근에 조정받고 있다가 그래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KT도 세 군데에서 나왔네요. KT는 요즘 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1분기 서프라이즈 목표가 48,000원으로 상향했고요. 흥국증권에서는요. 세상에 이런 실적이 1분기 빅 서프라이즈 2010년 이후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실적 성장세 통신, 디지코, 자회사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5만원으로 상향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요. 압도적인 서프라이즈 5G ARPU 증가 효과로 무선 매출 선방했고요. IPTV도 매출 9% 성장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47,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KT 최근에 실적 발표로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현금 흐름 개선세 뚜렷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향후 연평균 30% 성장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증설에 필요한 현금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6월에 무상증자 남아있죠. 6월 24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 주당 3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61만원으로 상향했고요. 장 초반에 하락하는 듯 했으나 다시 아래꼬리 달고 0.7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전략입니다. 실적 가시성 뚜렷한 종목 위주로 자금 집중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실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시 밸류 감안하면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따라서 투매 동참은 자제하자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21일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주, 2차 전지주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조선, 기자재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합니다. 금요일 장도 좋았고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흐름이 월요일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제 컴퓨터랑 씨름하고 잠을 못 잤더니 지금 비몽사몽이네요. 아침이라 눈도 붓고 컨디션은 정말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어제 장 살펴보고 나니까 기대감에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좋으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재충전해서 월요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너무 힘든 장이었는데 어려운 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